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사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찍고 싶은 거는 그 전에는 계속 왜 안 하세요? 왜 낙찰 안 받으세요? 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전에도 물어봤는데 돈이 없어요.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돈이 풍족해서 사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대출도 이런 상품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막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가 있어요. 여자들도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옷을 하나 딱 보면 처음에는 내 지갑에 있는 상태를 생각하니까 아유, 나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집에 가서 머릿속에 그 옷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 옷을 위한 모든 자금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금을 만들어냈을까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근데 네. 결국은 그 자금이 어떻게든 뭐 카드가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든 생겨요. 그래서 여자들은 결국은 뭐 남편 몰래든 뭐든 사오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처음에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방법은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스스로 한두 네. 번만 깨기 시작을 하면 정말 방법들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충고 아닌 조언을 해드리고 네. 싶고, 저도 초보 시절에 돈이 이제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몇 채 정도 한 두세 채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주변의 선배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러면 이거 은행 이자 정도만 해서 줄래? 라고 해서 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옛날에 살던 그런 모습도 있고 지금의 모습 열심히 더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널 믿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큰 돈은 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잘잘하게 이렇게 몇 분들이 빌려주셔서 그거 가지고 사실 또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뭐 은행 이자보다 충분히 이제 더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은 뭐 돈이 제가 뭐 몇십 채를 사실 돈이 어디서 했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경험치가 많이 생겼던. 그래서 하기 나름이신 것 같고 또 방법은 또 찾으면 되지 네. 않을까 싶긴 해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일단은. 그쵸. 네, 맞아요. 아, 그리고 그리고 또 이야기 조금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이게 길다고 해서 오래 보시지 않으시더라고. 반 그래. 자르셔야 돼요. 제가 하시고 싶은 거. 하여튼 낙찰도 지금 하나도 못 받으셨고 뭐 하여튼 투자 이런 게 사실 이제 네. 저는 이제 경매 선생님이니까 뭐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네. 좋죠. 뭐 경매는 어쨌거나 싸게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지금 여의치가 않았고 오늘 이제 아파트 하나 사시고 오셨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까 전화 와서 계약했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뭐 가계약을 하고 왔죠. 예. 그래서 예. 뭐 지역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도 조금 어떻게 시세보다 한 몇 천 정도 조금 싸게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랬어요? 그게 뭐 그 얘기를 잠깐 네, 그럼 잠깐 해드릴까요? 해주셔도. 일단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뭐 이렇게 뭐 여기 그냥 조심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도 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럼요. 때문에 그냥 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거를 또 제가 잠깐 캐치를 한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제가 또 이제 조금 좋아하는 다른 또 투자자분이 그 마인드가 하나 있어요. 내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신이 와서 이걸 사라고 해도 안 산다.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 마인드를.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않고 샀으면 정말 나중에 사람 저 원망 안 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투자한 거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전화 받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부동산이다. 전화 받으세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했지? 부동산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혼자 며칠을 공부를 했어요. 그냥 발품만 아니 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질문해 네, 볼게요. 네네. 뭐 하여튼 낙찰도 못 받으시고 뭐 네. 이렇게 투자가 지금 한 그래도 거의 이제 조금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1년이 돼 가는데 근데 그렇죠. 오늘 또 일을 저지르셨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걸 왜 저지르셨고 뭐 그래도 조금 약간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좀 기대치가 네. 뭐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좀 있었었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의 그 지역에 대한 언질만 조금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아니 근데 제가 사라고 얘기는 분명히 안 했어요. 네,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다른 분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직접적으로 찍어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신 상태였어요. 아예 뭐 나는 상관없는 정말 쉬운 분양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게 꽤 많이 올랐어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근데 같이 듣던 분은 공부를 하셨고 저는 공부를 안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아니요, 저 공부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같이 들었던 그분이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너 왜 공부를 안 했냐. 그런 분들이 찍어주시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또 선생님께서 잠깐 그냥 언지를 해주셔서 이거는 뭐 사든 안 사든 공부는 해야겠다. 그게 내가 최소한의 그렇죠. 이제 예의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요즘에 뭐 지역 분석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이번에 여기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3, 4일 정도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지역과 사랑에 빠진 거죠.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괜찮은 이제 부동산을 지금 소개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혹시 이런 조건이 있어요? 했더니 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다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없다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부동산 또 사장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그러면 제가 비슷한 게 또 나왔는지 또 알아보고서 전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네. 어제였어요. 네. 근데 또 뭐 수많은 사람 중에 뭐 또 저를 어떻게 또 찾으시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럼 제가 내일 갈게요. 저 죄송한데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뭐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10시 반부터 지금 거의 5시까지 그 부동산에서 앉아서 앉아서 듣고. 네, 두세 집 보고 또 와서 앉아서 얘기 듣고 두세 집 보고 앉아서 얘기 듣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제 자금으로는 할 수 없는 집들만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오름세가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이에 전화가 와서 금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이제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뭐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셨어요? 예. 뭐 가족 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편해졌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선생님도 제 사정이 좀 딱해 보였는지 아니면 답답해 보였는지 그냥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오늘 봤던 한 7개 중에서 그냥 이거 설명하시다가 그냥 이게 1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하고 그냥 한번 했죠. 근데 사실 가계약만 한 상태인데 가계약을 하고 나서는 이제 더 많은 일들이 남았잖아요. 그쵸, 대출이나 예. 이런 것들 더 막 계속 복잡한 일도 많은데 오히려 지금 마음이 더 후련한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정말 했구나. 이제 일을 저질렀구나. 네, 그 작년 6월부터 나도 모르게 수업을 가거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되면은 그 선생님의 그 보이지 않는 눈초리, 나만 느끼는 눈초리 막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막 이런 약간 하니? 그런 거에서 나 이제 했다. 막 이렇게 저 이제 했어요.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홀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뭐 어떻게든 뭐 해결이 되겠지라는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막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하나 한번 해결해 보려고요. 네. 뭐 하여튼 그래도 네. 제가 듣기로는 뭐 금매로 정말 제가 들어도 잘 사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세보다 그래도 조금은 싸게 사신 그렇죠. 팩이죠. 네. 한 어느 정도 싸게 사신 거예요? 이런 것도 얘기. 얘기하셔도 되죠. 뭐 지역 얘기는 보수적으로 안 했으니까. 따지면은 한 2천 정도고요. 아. 평균가로 따지면 한 3천 정도 3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참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1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2천, 3천 벌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적금 그렇죠. 예. 든다고 해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산을 해봐야지 정말 2천이 남았는지 3천이 남았는지 네.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제 경험치나 이렇게 보면 가격이 떨어질 이유를 찾으면 뭐 또 수많이 많이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은 조금 뭐 과장? 약간은 조금 부풀려서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확정된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2, 3천 정도를 세이브된 상태에서 샀다라는 건 정말 무슨 나라의 어떤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게 추락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 지금 잠깐으로 2, 3천을 번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어떤 면에서는 허탈하기도 해요. 이 돈을 뭐 이렇게 버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내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냥 잠깐의 어떤 사인으로 인해서 정말 타이밍도 잘 맞아서 금매로 내가 2, 3천을 벌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아니면 또 이면에 가려진 거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거의 1년 만에 지금 처음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저는 좀 약간 의미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네. 저도 옆에서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저는 잘하셨다. 일단 스타트는 잘 끊으셨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네. 낙찰로 이루어졌었어야지. 이게 더 저한테는 저는 이제 경매 선생님이니까 그랬을 건데. 다음엔 낙찰기로 그렇죠.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고 뭐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저도 뭐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대출이에요. 아무리 아, 제가 대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쵸. 대출이 어떻게 나올지 뭐 선순위, 후순위 지금 전세자가 들어 있어서 후순위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거 좀 궁금하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조금 더 까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약간 이제 선순위 그 대출로 해서 약간 이제 이거를 풀어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순위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족장님이라고 해서 족장 TV 여기서도 조금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제 결론은 말하면 그냥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3억 4천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선순위 대출을 먼저 끼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대출을 갖다 가령 한 뭐 1억 5천, 그러니까 1억 4천 정도, 1억 4천 정도로 대출을 받고 근데 이제 전세가 한 2억 정도 아니죠. 한 1억 정도라고 얘기를 할까? 네. 만약에 대출을 1억을 떼 그러면 3억 4천에서 그럼 1억 떼면 2억 4천이 지금 남잖아요. 2억 4천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가 한 2억 정도야. 그럼 내 돈 한 4천 정도를 가지고 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네네,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단 문제는 그 1억에 대해서 매월 이자가 나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자가 요즘 뭐 금리가 그나마 이제 조금 싸져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1억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억을 따지면은 뭐 그냥 보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한 30만 원 정도 그쵸.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는 같아요. 예. 요런 투자는 사실 약간 위험성도 사실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내가 하기 때문에 월 이자를 한 3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내야지 되거든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뭐 또 똑같이 뭐 경매로 나온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뭐 약간의 이걸 갭 투자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선순위 대출로 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건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투자로서는 방법적으로 괜찮다라고 저는 봐요. 네, 소액으로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제가 네네네.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갭 투자를 한 거죠. 그쵸. 갭 투자를 네.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1억을 빌렸을 때 30만 원이면 1년에 360. 근데 그쵸. 1년만 버티면 이게 360만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봤고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 오른다더라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하셨고. 스스로가 이제 좀 이렇게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런 호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좋게 평가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어디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어떤 수업을 듣다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가 저 선생님은 여기에 투자를 했겠구나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캐치를 해서 가서 알아보는 것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디를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도 제발 공부한 걸 토대로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 사살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누가 카더라 좋다더라 가서 하면 그것도 사실 그럼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근데 조금 꼼꼼하시긴 하셔서 사실 제가 이 정도 저랑 이렇게 반장님도 하고 저도 이제 선생님이고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시간도 벌써 이렇게 갔으면 사실 이제 제 정도 스타일이면 선생님이 이 정도 찝어줬으면 사실 그냥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가서 하시는 게 맞는데 원체 성격이 꼼꼼하니까 또 본인이 공부하시고 확인 사살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뭐 그냥 이제 나중에 정말 최종 어떻게 이제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괜찮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뒷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선생님이 뭔 그 뒷얘기야, 지역을 또. 말씀을 하셨는지도 잘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선생님 저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아니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래. 그럼 내가 몇 개를 추천을 해줬지 그쪽으로 이렇게 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를 왜 만나니? 뭐 이렇게 그치?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또 근데 그런 거는 또 이제 좀 죄송한 거고 뭐 어떻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그게 어떻게 뭐 신도 아니고 이거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여쭤보는 것도 위험하고 그냥 거꾸로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이제 의견이나 검증을 제가 여쭤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약간 그 다시 한번 이게 원론적으로 조금 돌아가서 네. 왜 이 그 경매 이 수업을 듣게 됐고 또는 뭐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뭐 이유? 이런 네.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조금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월급 얘기를 계속 하고 나는 뭐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서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 3월에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연봉의 그 상승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좋은 데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네.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요? 3월 달에 이제 연봉 계약서라는 거를 이제 쓰는데 받아봤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제가 뭐 되게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냥 회사에도 되게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벌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연봉 한 3%만 올려주지 5%만 올려주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연봉 3% 오르면은 한 달에 얼마 받지? 10만 원, 20만 원? 뭐 이거 올라서 내가 내 엄청난 살림살이가 나아지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 이제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충격을 받고 회사 생활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나를 위한 또 하나의 투자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애들도 커지니까 이게 네. 그 아까도 제가 막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이 지출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버는 거보다. 그래서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뭐를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부자들이 한다라는 거를 좀 해봤어요. 부자들이? 네. 어떤? 보니까 부자들이 뭐 하지? 막 뒤져봤더니 첫 번째가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무작정 책을 막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막 뒤져보니까 뭘 또 하지? 봤더니 선생님은 이제 싫어하시는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무작정 5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었어요. 그럼 두 개가 같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둘러봤더니 뭐를 하지 했더니 블로그에 또 그 기록을 하더라고요. 기록. 그래서 그럼 책 읽고 감상문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세 개를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제 그 운명적인 책을 만났죠. 연결고리가 네. 이렇게 돼서 그 선생님의 책을 본 거죠. 공부네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라고 했는데 또 우연찮게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다가 선생님 수업이 있다라는 걸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오신 네, 거예요? 다들 잘 선택하신 네, 거예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구나. 네.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사실 앞뒤를 잘 모르고 그냥 겉모습의 어떤 달동네 아이님을 봤을 땐 그래도 뭐 좋은 회사 다니고 그래도 안정감 있는 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옛날 회사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저도 일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사장님이 그만 좀 쉬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런 쪽인데 항상 연봉 계약을 하면 내가 만족하는 금액이 아니라 좀 되게 박탈감이 되게 심해요. 그래 놓고 회사는 맨날 좀 어렵다. 뭐 다음만 요번 한 번만 더 좀 참아다오가 몇 년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월급쟁이의 그 월급에 대한 만큼의 내 몸값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 받쳐주지 않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은 찰나에 저는 사실 암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엄청난 이제 사실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뭐 한 40 이렇게 넘어가면 일반 대리 평직원도 아닐 것이고 어떤 위치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급여라는 부분은 타이틀은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급여는 사실 맨날 비슷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사실 부동산을 잘 모르긴 했지만 뭔가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수입원을 사실 되게 갖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뭘로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랬던.
네. 그래서 상황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유는 어떤 네. 재테크를 찾는 사람들이 뭐 설마 돈이 있어서 그렇죠. 재테크를 네. 뭐 이걸 찾아오겠어요. 그죠?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희망은 보이신다는 이야기시네요. 그죠? 네, 일단은, 네, 일단은? 희망이 아니라 잘 돼야죠. 잘 돼야죠, 네. 진짜. 네. 제가 알고 잘 돼야죠. 있기로는 네. 집을 저도 이제 제 책에 보면은 제가 이 경매를 너무 하고 싶어서 종잣돈은 없고 그래서 집을 팔고 월세로 갔잖아요. 우리 달동장님도 네. 집을 팔고 지금 반전세로 아니요, 제가 집을 안 팔았습니다. 안 네. 팔고? 지금 팔면 큰일 나고요. 아 진짜 전세를 주고 제가 전세를 이제 주고? 반전세로 나오면서 반전세로 그 차익을 거기에 주고, 대한 예. 그 종잣돈 그 차익에 대한 네. 종잣돈을 갖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재테크나 공부 이런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집을 어떤 건데 집이 어떤 존재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그렇죠. 팔거나 전세를 놓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거의 없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방법이 생각이 네. 사실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고요. 예 조금 그 초보자들이 좀 두려워 지금 뭐 네.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유치원생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초보자들 아니면 또는 이제 부동산이나 경매에 이제 입성을 해서 뭔가 해볼까라는 어떤 사람들한테 한번 한마디 정도?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좋아하냐면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책들 있죠. 특히나 뭐 싱글맘, 뭐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이런 책들 보면 책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비교해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일어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 제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바퀴벌레 나오고 막 벌레 나오는 그런 집으로 이사 가셔서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도 느낀 건데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손품만 막 판다고 열심히 막 뭐 무슨 분석법 뭐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현장에 가봐라라는 게 정말 답인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좀 틀리죠. 네. 가면 훨씬 많은 걸 듣고 훨씬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단 하나는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근데 또 현혹되지 않으려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좀 공부는 조금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렇지. 공부가 공부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서 현장이라는 거는 정말 제가 임장 간다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은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아파트에 가본다.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많이 깨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사장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밥을 못 드세요. 한 숟갈 뜨면 전화가 오고 한 숟갈 뜨면 전화가 오고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지금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저 속이려고 다른 뭐 그렇지. 여러 친구 10명한테 한 번씩 전화를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실 그렇지.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느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무조건 갔었으면 물론 그 안에서도 어떤 방법들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사실은 막 그런 어떤 전화가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못하면 현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네. 되게 커 보이니까. 근데 미리 조금 공부를 지역 분석을 좀 하고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퍼즐이 살짝 맞춰지는 네. 어떤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와닿았다라는 네, 게 그런 더 것도 맞는 있고.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궁금증들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궁금증들이 많이 생길수록 이제 부동산 가는 재미가 또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가서 정답을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유, 오늘 뭐, 초등학교 졸업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네. 초등학교 정도 이상은 된 것 같고, 네. 중학교 이제 바로 밑으로 이제 들어가든지, 한 6학년 정도로 가든지 이렇게 해도, 될지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이제 제자님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또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갑자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네. 통으로 뭐 다 날려버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너무 이상하게 났다 그러면 나 때문에라도 다 날아가는 걸로 아세요. 네, 둘만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오늘 여기 촬영 협조해 주신 우리 달동네 아이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